오늘 그 할 리뷰는 1221회 나는 부모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사건이라고 하네요. 2020년 사건이에요.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식이 범인으로 몰린 상황인가 봐. 보면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의 존재는 가히 독보적이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봐도 아주 그냥 번쩍번쩍하지 뭐. 번쩍번쩍해. 한 100돈이 돼야 한다나? 의심이 많아서요. 단속을 엄청 잘해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잘 안 열어줘. 그 정도로 그냥 철저한 분이에요. 강원도 양구에서 전당포를 운영하던 그가 뉴스 속 주인공이 된 건 2005년 8월의 어느 날입니다. 양구에서 전당포 영업을 하던 중국인 화교 부부가 타살이 됐어요. 끔찍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되면서부터였다. 전당포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져있던 노부부, 그날 오전 이들을 발견한 건 인근에 사는 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얼굴 보니까 멍자국도 나고 아버지는 잘 못 봤어요. 아버지는 그냥 저쪽 침대에 있는데 도저히 아빠는 볼 수가 없었어요. 좀 잔인했네, 현장이. 여기에 할머니 누워 계시고요. 할아버지는 여기 간이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4명이야 그러면? 피해자가? 할아버지는 12개, 할머니는 최소 3개. 가슴과 등에 자창이 2분 다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할머니는 얼굴과 머리에 둘력이 작용해서 발생한 손상들이 있었습니다. 워낙 깊이 들어갔어요. 칼이. 이런 상황이었네요. 여기부터가 여기까지 굉장히 길게 상처가 났어요. 심장을 관통한 자창, 이게 사망 원인이다. 심장을 찔렀다는 건 뭐 확실히 죽일 생각이었다는 의지를 드러냈네요. 밤사이에 사망한 것 같다. 거의 1, 2분 이내에는 쓰러져서 돌아가실 정도의 치명상입니다. 창구의 길이가 5cm가 넘는 것들이 많아요. 폭이 넓은 그런 식칼 정도의 칼로 찔렀습니다. 특히 피해자 남편 왕씨는 양구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대요. 그래서 이 사건을 둘러싼 소문이 굉장히 많았다고. 동네 주민, 아이고 전형적인 중국 사람이지. 큰 목걸이 하고 다니고 그냥 금을 다 이렇게 갖추고 반지도 말이요 이렇게 두둑하게 이겼지. 여기 둘둘둘 여기 둘둘둘 이렇게 남아. 소문에 벽에다가 돈 붙이고 산다고 그러니까 현금 부자 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왕금만 주상난. 양구에서 제일 가는 부자로 소문이 자자했다. 양구에 정착해서 20년 가까이 전당포 운영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렇다 보니 돈을 노린 범행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였는데 그 이유는 뭐겠어? 재산 노리고 그랬겠지. 이게 이제 휴가철이니까 외지에서 들어왔다가 돈이 급해가지고 이 전당포에 들어갔다가 뭐 별 추측들이 다 있었지 그때. 누가 들어올까봐 의심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차단을 많이 했단 말이야. 조사해보니까 장롱 한 곳에 보관돼 있던 현금 1,000만 원 담보 중 일부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 정말 금품을 노린 강도에 의해 부부가 살해된 거냐. 자, 근데 강도 사건으로 보기에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대요. 창문도 뭐 이렇게 보면은 교도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용접해가지고 다 붙여놨어. 아주 얼마나 문을 철저히 해놨는데 그 집에는 뭐 아주 들어가지도 못해. 밀실이었다 거의. 고가의 귀금속을 보관하는 전당포 특성상 창문에 쇠창살, 현관의 셔터, 자물쇠 이런 거 사실 기본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저녁 7시경 영업을 마치고 셔터를 내렸는데 의심이 많고 좀 철두철미한 성격이라 다음날 날이 밝기 전까지는 누구에게도 열리는 법이 없었다. 나도 친한데 셔터 내려가면 안 울려줘 절대. 그 정도로 다 의심을 해요. 그 있잖아요. 중국 사람 속옷을 입었나 이런 식으로. 뭔 얘기야? 그러면 그 셔터는 안에서 열어줘야 열 수 있는 건가요? 열쇠로 잠가버려요.
내려서 밑에서 열쇠 잠가버려요. 가서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가도 그 틈으로 내주고 그러는 분이라고. 그럼 밤사이에 범인은 어떻게 부부의 안방까지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거냐? 어떻게 들어가냐고. 들어갈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아들을 의심하는 건가 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족적을 발견했지만 선명하지 않아서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 지금 같으면 말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렇게 딱 하지만 옛날에는 수사 기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족적이 지워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그 당시에 거의 뭐 운동화로 이렇게 경찰은 추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그 족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단서가 되지 않았던 건가요? 될 수가 없었죠. 그러면 흉기는요? 흉기는 발견을 못했을 거야 그때 아마. 그때 둔기도 발견이 안 되고. 그 뒤로 15년째 미제로 남아있다고? 방문객이 누구냐 그래서 그 사람이 범인일 텐데 그 방문객의 얼굴을 확인하고 싶은 꼭 한 사람, 피해자 부부의 아들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왕 사장님 인사 좀 드리고 싶은데요. 어디 계세요? 밖에 있어요. 밖에. 방송국에서 나왔어요. 예. 이런 걸로 인사드리게 돼서 죄송한데 그 양구 때 그 사건 일로요. 그 미결 사건 말하시는 건가요? 약간 좀 거리를 두는 느낌이죠. 자기 가족이야. 엄마 아빠 피해자가. 근데 거기다 대고 딱 하면 알아들어야지. 다른 걸로 찾아왔어도 그 사건이라고 오해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근데 말투가 그 미결 사건 말하시는 거예요? 너무 거리를 두고 있죠. 근데 뭐 그 뒤로는 기억이 생생하고 자기가 현장 발견해서 충격도 받았고 더 괴로운 건 뭐냐. 아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래요 나한테. 너 혹시 그러니까 네가 그런 거 아니냐. 전 이게 억울하다고요. 나도 의심스럽다고. 혹시라도 오빠 정말 내가 오빠가 좀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그랬는데 난 그게 미안해 오빠한테. 미안해 오해해서. 야, 참 이게 별일이 다 있어요. 외부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는데 누가 들어갈 수 있었다면 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진짜 진심으로요. 제가 바라는 게 뭐냐 하면 나 그 범인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범인 얼굴. 그 노인의 힘도 없는데 왜 그렇게 잔인하게 죽였는지 뭐 때문에. 자, 양구가요. 인구수 2만 정도입니다. 인구가 적다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강력 사건은 드물어. 그러면 여러분 같아도 범인이라고 한번 의심해 볼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나고 자란 제 고향 춘천에서도 베테랑 형사들이 현장에 투입됐지만 해결이 안 됐죠. 밤이나 낮에나 외부인의 출입은 쉽지 않다. 유일한 입구는 동작을 감지하는 경보음이 울리는 경보기가 전당포 입구에 설치되어 있었고 경보기 소리 세기는 약 80데시벨. 경보음을 내는 경보기는 항상 왕씨가 손에 쥐고 있고 또 한 가지 긴급 상황에 대비해 관할 지구대에 바로 연결되는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다. 쇠창살, 셔터, 비상벨까지 범인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안방까지 들어와서 범행을 저질렀어요. 대체 누굴까? 난 부모님을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 아들은 제발 좀 범인 좀 찾아달라고 취재진에게 부탁을 하고 있고. 자, 다시 한번 이제 사건이 일어난 날로 가봐야 됩니다. 저는 그냥 사무만 봐주고 그랬거든요. 장부 적고 뭐 심부름하고 이 정도였어요. 뭐 돈 같은 거 내가 찾으러 가고. 자, 그날 오후 5시쯤 엄마 아빠랑 셋이 밥을 먹어요. 이른 저녁. 아버지가 항상 중국식 음식을 좋아하시니까 중국식 해드리고 어머니는 한국식으로 나에게 줬는데 그때 콩나물 무침인지 뭐 하여튼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신 거예요? 예, 제가 먼저 나갔어요. 그게 몇 시쯤 돼요? 그때가 초저녁 같은데요. 평소보다 좀 일찍 아들이 퇴근해가지고 PC방 갔습니다.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새벽 1시까지 게임했고 다음날 늦잠을 잤대요. 그리고 같이 사는 여자가 깨워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날따라 좀 다른 게 있었다. 평상시에 어머니가 전화가 와요. 와서 출근하라고. 근데 그날은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원래는 몇 시쯤 전화를 하세요? 거의 한 9시 반 그쯤 10시쯤 그때 전화를 해요. 그때까지 안 나오면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방문은 닫혀 있어. 문이 열려 있으면 내가 와서 보는데. 혼자 늦게 일어나가지고 뒤늦게 출근하는 겁니다. 처음 들어가는데 이상해요, 기분이. 분위기가 이상하더라고. 닫혀 있으니까. 잠겨 있진 않았고요. 예, 안 잠가요. 들락날락하니까 평소에 안 잠가요. 어딘가 이상했지만 아빠한테 혼날까봐 응접실에서 TV를 봤다. 그리고 2시간 가까이 지납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이제 손님 왔어요. 그때 금반지인가 뭐 맡기러 왔을 거야 아마. 금반지 같아요. 자, 이제 뭐 손님 와갖고 반부로 반지 주고 돈 받아 갔어요. 그리고 이제 돈을 금고에 넣어야 되니까 안방문을 열었어. 아직까지 몰랐던 거야. 자, 근데 이제 문 열어보니까 부모님이 사망해 있는 거죠. 그때 나가서 막 소리 질렀죠. 신고해달라고. 이게 이제 아들이 기억하는 그날의 일입니다. 위에서 고춧가루가 나왔다. 그 다음에 콩나물 나왔다. 식후에 그래도 한 3시간에서 5시간 그 사이에 아직 공복 상태가 안 된 그 상태에서 살해된 것 같아요. 그럼 그날 아들의 기억은 얼추 사실과 좀 일치하고 있네요. 저녁 먹은 지 수시간 내에 숨진 것으로 짐작되는데 피해자 왕씨가 뜻밖의 단서를 쥐고 있어요. 손에서 봉다리 하나가 나왔대. 이게 뭘까요? 식사를 하고 얼마 안 됐다. 약을 먹으려고 딱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왕씨가 전립선 암 수술을 받은 직후라 거동이 좀 불편했습니다. 그 약봉지를 쥐고 있던 거지. 심지어 뜯었어. 그리고 주변으로 알약이 떨어져 있던 것을 봐서 식후에 약을 복용하려다가 범인이 들어왔던 거 아니냐. 그러면은 아들 말대로라면은 한 5시쯤 먹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뭐 한 6시 안 돼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 아들이 나가기를 기다렸다고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들이 아니라면, 그죠?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도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죽일 거면은 왜 굳이 밥을 마주 앉아서 먹고 나서 그러냐.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런 말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6시 몇 분인가 5시 몇 분인가 모르겠네 정확히. 내가 나간 뒤에 한 5분인가 10분 뒤에 이 사건이 났대요. 분명히 누가 내가 나간 걸 보고 범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이 아들의 말은 객관적이지 않아. 사실은 자기 기억일 뿐이야. 그리고 만약에 범인이면은 엄마 아빠만 사실 밥을 먹고 있었는데 내가 쳐들어가서 범행을 했던 걸 수도 있어요. 범인이라면. 그죠? 그런 걸 봐서 사실의 거짓말도 약간 섞기 때문에 저녁 메뉴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은 객관적이지가 않아. 자, 그러면은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하니까 주변에 수상한 사람 본 적 없냐, 소리 들은 적 없냐, 이런 이웃을 찾아야 돼요. 전당포가 여기 길 건너편에 있던 거 맞나요? 그럼요. 아유, 바로 앞이죠. 만약에 그 집에서 뭔 소리가 났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듣지. 이게 직통이라고. 근데 절대 그런 소리 없었어요. 여기가 사람이 되게 많이 다니는 길이야. 이 앞길이요, 여기가? 그렇지. 여기가. 그때는 다 이렇게 뜰에 처마가 나와 있었어. 근데 어떻게 한 명도 못 봤을까? 취재진은 현장에 남아있는 단서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범인의 윤곽을 그려보기로 합니다. 자, 오윤성 선생님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게 다 고가의 시계예요. 그래도 이게 그냥 전자시계나 이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전당포에서 돈만 딱 가져가고 시계들을 안 가져갔다. 그건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것은 금전을 목적으로 한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전당포를 털 거면은 뭐라도 가져가는 게 맞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 사실 이러면 아들은 범인일 가능성이 있죠. 안 가져가도 돼. 어차피 이 전당포가 내 소유가 돼버리니까. 움직이지 않는 할아버지에게는 필요 이상의 자국이, 칼자국이 남아있고 할머니에게 가해졌던 폭력이 일정 수준, 합리적 수준을 넘어선다. 어떤 감정에 골이 깊은 사람이 상대에게 쌓여있는 감정을 분풀이하는 이러한 흔적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죠. 피해자들 몸에 남은 상처를 좀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빠 경우는 특히 심장을 위주로 노렸어요. 확실히 죽여야겠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도하게 치명적인 부위를 여러 차례 찔렀다는 건 확인사살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망을 확인한 걸 넘어서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분노가 보인다. 오바킬. 그러면은 이 피해자들에게 원한을 품을 사람이 누구냐? 양구 시내를 취재해봅니다. 뭐 소문나는 거 없나? 자, 그러다 얘기를 들었는데 전화가 그렇게 자기한테 협박 전화가 온다고 그래. 이 새끼 막 죽인다고 그런 전화가 온대 그 엄마가. 통관계로 나쁘게 해왔겠지. 여기가 군사지역이었잖아. 그 군인들 상대로 다 했지. 어? 월급 통장 맡기고 빌려가고 그랬다고 군인들이 그 당시에. 고리대금업자처럼 통장 압류시키고 월급 때 되면 바로바로 뽑아내는 거야. 와, 이런 것까지 해? 인근에 군부대가 많아서 외출 외박 나온 장병들을 양구에선 자주 봅니다. 이 당시 전당포를 이용했던 손님 중에는 대부분이 군인이었대요. 통장 맡기고 돈을 빌려간다. 근데 돈을 못 갚아서 월급 통장이 계속 이 사람한테 있는 거야. 이 전당포 주인은 피해자는 군인들 통장으로 가만히 앉아서 군인들 월급 뭐 얼마 안 되지만 그거 자기가 계속 모으고 있던 거죠. 자기 돈이에요. 뽑을 수도 있어요. 군인들과 이런 거래를 통해서 꽤 큰 돈을 만들었대요. 네, 그때 있을 때도 한 170명인가? 많으면 200명이에요. 통장을 맡긴 군인이요? 네. 이자는 10%예요. 100만원 빌리면 1년에 이자가 이제 10만원이 붙는 그거죠? 아니요. 아유, 야씨 뭐 처음 오셨나? 한 달에 10%. 엄마가 맨날 법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 뭐해? 그러니까 야 이거 군인이 돈 안 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야. 얼마나 몇 건이나 돼? 그러니까 몇 개 돼. 야, 돈이 모일 수밖에 없었겠네. 이러면은 사실 너무나 고리대금 업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원한을 살 수도 있어요. 해도 너무한다라는 느낌이 들었겠지. 물론 자기가 물건 맡기고 돈을 안 갚았으니까 못 받아가는 건 맞잖아. 그렇지만 해도 너무하니까. 전당포에 다닌 군인들을 용의 선상에 올리고 행적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특이한 점이 없어요. 이 밖에도 노부부와 금전 거래를 했던 이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수상한 혐의가 없습니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단서는 없냐? 우리 권일영 교수와 함께 천만 배우죠? 또 다른 범인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기로 했다. 문 앞에 쓰러져 있던 아내와 침대 위에 쓰러져 있던 남편.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남녀가 있는 상황에서의 살인이 저질러지는 경우에 상당수 대부분이 남자를 먼저 공격해요. 범인은 심리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어요. 여성 피해자가 바깥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이미 공격이 진행됐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엄마는 나가 있어요. 밥 먹은 뒤니까 뭐 설거지 하든지. 자, 그때 들어와서 남자분을 죽이니까 큰 소리에 아내분이 들어온 겁니다, 다시. 그래서 이제 여기에 누워 계시는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녁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왕씨가 당뇨약 먹었을 거고 침대에 앉아 약을 막 먹으려는 찰나 범인은 그의 가슴을 노렸고 뒤이어 소리를 듣고 달려온 왕씨 아내를 공격했다. 그 단서는 아내가 쓰러져 있던 문 앞에도 남아있다. 혈흔이 뿌려진 곳이 여기고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아마도 여성 피해자가 바깥에서 들어와서 문을 닫는 순간에 신체적인 공격을 하고 주저앉거나 이렇게 몸을 낮췄을 때 칼로 공격해서 피가 이 안쪽으로만 낮게 뿌려져 있는 그런 형태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범인, 이 새끼 자체, 이 단서는 없냐? 권 교수 눈에 가장 먼저 띈 거는 쓰러진 의자래요. 범인은 여기 앉아서 이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처음엔 대화부터 했다.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게 TV 장식장 위에 놓인 물컵. 이 물이 원래는 약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 옆에 있어야 정상인데 아마도 약을 먹기 위해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을 달라고 해서 나갔을 때 먼저 공격이 진행됐다. 여성 피해자도 범인이 그 공간 안에 있는 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물을 가지고 왔다든지 나갔다 올 수 있는 정도의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 공격 행위를 한 자가 안방에 있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긴밀한 관계다, 피해자들이랑. 아들을 의심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는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일단 물어봐요. 혹시 부모님과 좀 가까운 관계의 사람이 누가 있었나요?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 식구밖에 더 있나요? 저하고 우리 엄마하고 우리 아빠하고 옆에 얘하고. 안방 출입이 가능했던 거는 중국에 있던 여동생을 제외한 왕씨 가족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동생이 한 사람을 더 떠올립니다. 저기요. 오빠 아닌가? 기자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뭐라 그러나? 새언니? 그 여자 주변 사람들이 난 좀 의심스럽네. 오빠한테 들어봐야 그건 오빠가 알잖아. 아, 아들의 동거녀. 와, 근데 여자 혼자 이게 되나? 아니 뭐 그거는 서로가 뭐 결혼 단계도 아니고 오다 가다 만난 건데 좀 뭐랄까 사이는 안 좋았어요. 아버님하고요? 예, 노름을 좋아해요. 자, 이 동거녀 박 씨에 대해 좀 알아봅시다. 그 아들? 아들 며느리? 예, 그분이 좀 어때요? 에이, 좋은 관계는 아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데 다방을 할 정도면 좀 센 거지. 그 기가 센 여자야 그거 아무나 못한다고. 다방에 그때 아가씨를 둘 정도면은 이 보통 며느리가 아니지. 할머니가 싫어했어요. 노름판에서 저기 여자 한다고. 노름하다가 만난 여잔데 오죽하겠냐고. 나는 사람으로 안 본다고 막 이랬거든. 박 씨의 여동생이라고 있어요. 제보자입니다. 박 씨의 남편이 강두필인데요. 제부.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보통 간교한 놈이 아니요. 박 씨의 제부되는 그 강두필이라는 무슨 건설 경영하는 대표가 있거든요. 그 당시에 강두필이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흰색 그랜저를 타고 다녔어요. 그 그랜저 트렁크에서 이 실칼이 나왔다 이 말이야. 사건이 있던 저녁에 음주 측정을 거부해가지고 강 씨가 수상해 보여서 차 수색했더니 흉기가 나옵니다. 근데 뭐 그때는 뭐 사건과 입증할 만한 뭐가 연결이 안 됐겠죠. 그 뒤로는 경제적으로 잘 풀려서 사업 확장도 했다. 만나러 갑니다. PD님이 운동을 하시는 분인가? 이 뒤태가 탄탄하시네요. 그죠? 라인도 굉장히 이상적이고요. 너무 두껍지도 않으면서 얇다는 느낌도 없고 종아리도 좀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달리기 같은 거 많이 하시나? 유산소? 근력 운동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허벅지 두께가. 예, 괜찮습니다. 멋집니다. 예, 강두필 선생님 좀 만나러 뵈러 왔는데요. 어디서 오셨는데요? SBS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전당포 사건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드릴 말씀이 없는데?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취재 거부예요. 사건 터지고 좀 그래도 돈이 좀 생기셨더라고요. 몇 년이죠? 그 사건이? 2005년 8월 14일입니다. 아, 그 전에 제가 더 잘 됐죠. 터무니없대. 트렁크에서 무슨 시칼 나왔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유, 내가 그때는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는요, 이 수박 잘라먹는 칼이었어요. 도자리 갈아놓고 칼 들고 다니면서 수박을 잘라먹었단 말이에요. 쟁반해가지고. 그 차에서 쟁반 봤잖아. 수사관계자. 칼은 그런 범행과 관련된 흔적이 거의 없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혐의 없음이야. 하지만 이웃들은 동거녀 박 씨의 의심을 쉽게 걷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절대 이야기 안 할 거야. 어떤 걸요? 아니 그런 이야기는 벌써 이야기 안 할 거야. 조금 이 조짐이 나 잘 모르겠네 그게. 난 지금도 그래. 제일 가깝게 있던 그 당시 이 박씨란 사람이 내가 제일 잘 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난 지금도 하거든. 사건 전으로 제일 많이 그래도 접촉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박씨가 지금 양구에서 다방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기 쌍화차 유명한가요? 맞아요. 다방인데. 그럼요. 저기 쌍화차 하나랑 냉커피 하나 주세요. 혹시 박 사장님이 누구세요? 언니요. 안에 계시나요? 좀 옛날 일 때문에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나옵니다. 사장님이시구나. 저희 서울에서 왔는데요. 왜 예전에 여기 마을에서 있던 전당포 사건 때문에요. 그것 좀 알아보려고요. 정말 나 이거 소름이 확 끼쳐. 물 한 잔부터 먹을게요. 그날요 저기 아줌마들이랑 점백짜리 고스톱 한판 했어요. 난 근데 그런 사건 난 걸 모르고 경찰서에서 온 거야. 뭐 했냐? 난 그냥 놀았죠. 그러니까 거짓말했대요. 난 고스톱 쳤는데 경찰 조사를 꾸미는데 아주 그냥
밤을 새우더라니까. 잠깐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다가 막 뒤통수 대고 뭐라 하는 거야. 이 여자 저 여자 막 이러면서. 그때 나를 범인으로 몰아가가지고 내가 협조를 안 해줬지. 열받으니까. 니들끼리 잡아라 이놈들아 하면서. 그럼 뭐 가실 고스톱 친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사람들마다 다르게 박씨는 노부부와 사이가 좋았대요. 어떤 때는 창부 정리하다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 시아버지가 막 난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한국 사람이 막 이래. 그러면 안 해요 하고 나와. 너 삐졌니? 이러면서 얼른 가가지고 충청 가서 또 이제 냉면 사주고 막 또 그랬어요. 저기 춘천경찰서 앞에 맛집이 있거든. 박씨에게도 큰 충격으로 남아있다는 노부부의 죽음. 박씨도 자기 의심 받았지만 자기도 누군가를 의심하고 있다고 한데 궁금한 게 많죠. 의심스러운 것도 있고.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기 그 이튿날일 거예요. 그날인지 잘못했어 엄마 막 잘못했어 이러더라고. 그날 평소와 같은 얼굴로 전당포를 찾아온 범인 노부를 늘 그랬듯 안방에 들어오게 했고 그가 살인마로 돌변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비상벨을 누를 틈도 없이 무참히 살해당했을 것으로 추측이 든다. 만약에 범인이 흉기 꺼내고 강제로 들어왔으면 분명 피해자들 시신에 저항의 흔적이 있고 일단 이 왕씨가 비상벨부터 누르죠. 그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경계심을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야. 안방에 있던 3개의 장롱 중에 유일하게 현금이 보관돼 있던 것 중에 하나만 뒤진 적이 있다. 범인은 가운데 장롱에 현금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이 돈은 또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 피해자 왕씨의 아내가 은행에서 찾아 보관해 놓고 있었다고. 안방에 발을 들일 정도로 친밀해서 전당포 내부 사정을 또 아는 사람. 유가족은 당시 아들 왕씨의 동거녀 박씨를 의심했고 박씨는 반대로 동거남인 왕씨의 아들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15년 만에 취재진에게 굳게 닫은 입을 연 박씨의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겠다. 설마요. 생각도 안 하는 거지 이런 건. 그럼 부모를 죽였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하지. 자, 지난 15년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놨어요. 그때 같이 동거하던 그 남자가 자기 아버지한테 PC방 차려달라 그랬어요. 5천만 원 드니까 막 좀 달라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전인가요? 계속 그랬어요. 며칠 전부터요. 사건 나기 며칠 전 뭐 이렇게. 할아버지 반대죠. 아들이 말아먹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아들이라면 그러면 사이가 안 좋을 만하네. 돈을 계속 주는데 계속 말아먹어. 리니지에 접속할 때마다 그분은 꼭 있어요. 낮에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아들은 지금 게임하면서도 돈 꽤 썼습니다. 리니지를 했구나. 야, 린 의지는 끝물이었었는데 이 당시면은. 근데 그때 진짜 돈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게임이었거든요. 엄청난 막 진짜 회장님 뭐 이런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하던 게임이야. 그 당시 시점이면은. 많이 할 땐 뭐 6, 7시간도 하시죠. 그리고 그 형님이 현질을 좀 많이 했어요. 아이템을 그냥 몇백, 몇십 뭐 이렇게 제가 사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한테 받은 돈은 다 게임에 썼구만. 아이고 그 할아버지가 별명 지었잖아. 똥팔이라고. 왜요? 직장도 없고 뭐. 아들을 한 달에 200씩 줘야 한대 생활비를. 응? 노는데도 먹고 놀아도 그 돈을 어떻게 200씩 쓰나 매달. 응?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죽게 되면은 나는 이 돈을 그냥 불에다 싸질러 버리겠다. 이제 그거를 왕씨 아저씨가 항상 입버릇처럼 얘기했다고. 아들한테 안 준다 그랬지. 아들한테. 딸한테는 통장 번호부터 비밀번호 뭐 다 알려주면서 아들한테는 하나도 안 했다니까. 야, 아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거. 근데 부모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이 아들 왕씨는 아빠 전당포, 재산, 사망보험금도 받았어요. 제일 큰 이득을 본 사람이죠. 그 동거녀 그 사람은 뭐 받은 거 없어. 챙긴 게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자, 다시 동거녀. 5천만 원인가 탔다 그러더라고. 우체국 보험인데 평일에 돌아가시면 보험료 그 자체가 뭐 조금밖에 안 나온대나?
근데 토요일인가 일요일에 돌아가시면은 2천만 원 할 거를 배로 5천 나오고 그랬대요. 와, 진짜로? 이거 사건 언제 거냐? 일요일이네요. 이거는 사망보험금 약관을 이용했다고 봐야 되는데 왜 주말이면 이게 더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아들 왕씨가 한 10억을 물려받습니다. 자, 그 당시 인터뷰인데요. 어머니는 얼굴에 멍자국 나고 아버지는 잘 못 봤어요.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거네. 수사 관계자. 수사하는데도 아들이 가장 태어난 모습이었고 상속재산 뭐 그런 거 노리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추정했죠. 자, 근데 수사에 한계가 있어서 의심되지만 유족을 오히려 괴롭힌다는 그런 항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더 이렇게 우리가 강하게 압박을 못했어요. 아들의 지문이 유일하게 발견이 됐어. 안방 금고에서. 근데 얘는 원래 여기를 만지던 애라서 증명력이 부족한 증거였다는 거죠.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던 아들 왕씨. 아직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는 건 아닐까. 여기가 전당포 있던 자리. 지금 밀렸네요. 왕씨는 사건이 일어났던 그 시각에 근처 PC방에서 새벽까지 있었다고 자기 알리바이를 진술했어요. 사실이냐? PC방이 아직 있나? 만나봅니다. 사건 전날에는 아들이 초저녁에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우리 그 PC방 자리 그거 확인해서 IP 다 확인해서 갔거든요. 근데 여기서 볼 때 1시간인가 30분인가 1시간이 빈다 그랬어요. 시간이 빈다고요? 시간이 빈다 그랬어요. 자리를 비웠네 저녁에. 그래서 우리가 그때 수사하면서 제일 쉽게 생각하는 게 그 시간대가 범행 시간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원래 그 비는 시간에는 뭘 했다 그래요? 왕씨는? 그게 아마 몇 번 진술을 바꿨을 거예요. 야, 씨. 근데 이 정도도 정황입니다. 얘가 랩업하다가 자리를 비웠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부모를 죽인 증거가 되진 않잖아요. 화장실을 갈 수도 있고 나가서 담배를 폈을 수도 있고 친구가 불러서 잠깐 나갈 수도 있는 거고 뭐 모르는 거야. 가능성은 많잖아. 여기서 PC방 사장은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었다고 해요. 거기 가로등이 항상 켜져 있거든요. 새벽 2시 좀 넘어서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그날따라 가로등이 꺼져 있고요. 셔터는 내려져 있고 전당포가 그거 등이 꺼져 있어요. 근데 다음날은 그게 또 켜져 있어요. 가로등이. 밤에 퇴근하실 때 가로등이 꺼져 있던 적이 평소에도 있긴 했나요? 없었어요. 한 번도. 그날 토요일만 꺼져 있었고요. 분명히 내가 그 등 밑에다가 오토바이 세워놔서 내가 그걸 기억을 해요. 와, 씨. 가로등이 일반 사람이 끌 수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켜지고 그런 거 아니었어? 그 당시는 그랬나? 자, 취재진이 그래서 여러 번 만납니다. 얘 아들을. 자, 만나보니까 뭐 이렇게 취재하면서 불편한 어떤 그런 감정을 드러내진 않아요, 아들이. 이게 연기라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죠. 아이고, 또 오셨어요. 잠깐 10분만 말씀할 시간 되세요? 자, 그래서 그 1시간 PC방 갔다가 나왔어. 뭐 했냐? 중간에 이제 왕씨가 다른 데로 갔다, PC방에서. 그건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그 주인 나랑 대면 한번 시켜야지 그럼. 그날 계속 있었어요? 아유, 그렇지. 계속 있었어요. 만약에 내가 담배가 떨어졌어요. 없어요. 그럼 내가 담배 사러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겠냐 이러는 건가? 1시간씩이나 자리를 뜬 적은 결코 없었는데 그날 초저녁부터 다음날 새벽 2시가 되도록 줄곧 게임만 했다는 왕씨는 한 가지 확인할 사실이 더 있다. 그날 왕씨가 PC방에서 살고 있던 집까지 가는 길은 일직선 도로고 전당포 앞을 지나가는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인데 그럼 그날 전당포 앞에 가로등이 꺼져 있다는 걸 기억하고 있을까? 아, 이거 한번 물어봐야죠. 자, 근데 그 PC방에서 나오실 때요 전당포 쪽을 좀 보신다거나 그랬나요? 그쪽은 내가 그때 그쪽으로 안 가고요. 저쪽으로 갔어요. 저쪽 골목으로. 철물점 있는데. 오호. 원래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맞아요. 직선이야 그냥. 근데 이날따라 자기는 집에 이렇게 돌아갔다는 거지 지금. 빠른 길을 놔두고 좀 돌아갔어요. 왜 그랬어? 왜냐면 이쪽으로 가면은 또 우리 엄마 아빠가 볼까봐. 밤늦게 돌아다닌다고 또 뭐라 할까봐요. 그럼 그때 항상 돌아서 다니셨던 거예요? 거의 없어요. 그날 내가 그날만 거기로 갔다니까요. 하필 그날만? 아휴, 생각해봐요.
일찍 간 놈이 PC방 돌아다니면 어느 부모가 좋겠어요? 안 좋지. 안 그래요? 이리 갔으면 참 좋았겠죠. 아이, 그런 걸 저기 물어봐요. 갑자기 가로등에서 화를 내네요. 그동안 제발 좀 범인 좀 찾아달라 막 이랬던 사람이. 자, 근데 이 동거녀, 과거의 동거녀, 박 씨는 그날 꼭 떠올리고 싶은 기억이 있대요. 그날 한 5시 30분인가? 5시쯤에 그 왕 씨가 남친이 거기 이렇게 앉아있더라고요. 다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우연히 전당포 앞을 지나다 왕 씨를 마주쳤대. 저녁은 어떻게 했어? 하니까 여기서 먹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나는 약속이 돼 있거든. 고스톱 치려고요. 100원짜리. 근데 집에 가서 밥 먹는다 그러면 짜증나잖아. 놀러 가려고 약속돼 있는데. 그래서 잘 됐다 하고서. 그리고 자기는 약속 장소로 갔고. 근데 그 뒤로 지금까지 꺼림칙하게 남아있는 뭔가가 있대요. 셔터가 내려졌는지 올려졌는지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밖에 앉아 계셨으면 셔터는 안 닫아놨겠네요.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그걸 지금 기억이 안 나니까. 셔터를 내리면 그건 진짜 수상한 거지. 밥 먹으러 들어간다는 사람이 셔터 그게 내려졌다는 게 수상하죠. 안 그래요? 자, 최면 하나? 무거운 물건의 무게를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그때의 기억이 점점 선명해질 겁니다. 전당포 앞에 8월 13일이에요. 몇 시 정도 된 것 같은가요? 5시쯤인 것 같은데. 5시경에 5시 30분? 왕씨, 걔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어디에 앉아 있었나요? 문 앞 턱에요. 슬리퍼 신은 것 같아. 까만 거. 표정이 그렇게 맑진 않은데? 그리고요, 또 뭔가 느껴지는 건 뭐가 있나요? 셔터를 한번 볼게요. 힘들어요? 보기가? 밥 먹을 거냐고. 누가 말했어요? 제가요. 그랬더니 왕 씨는 뭐라 그래요? 집에서 먹는다 그랬어요. 나 고스톱 알았다고 하면서 셔터가. 자, 이제 기억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셔터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셔터가 반쯤 내려가 있는 것 같아. 중간에 걸쳐진 것 같아. 자, 그래서 아내를 둘러봅니다. 셔터가 뭔가 이상해서 그래서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시나 하고 운동하러 가셨나? 그래서 내가 더운데 노인네들이 미쳤나? 하고 가는데. 여기까지인가 봐요. 박 씨가 기억하는 토요일 오후 5시. 전당포 거기엔 아무도 없었고, 하지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왕 씨의 기억에는 노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기억,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유가족인 동시에 유력한 용의자, 아들 부모의 살인 용의자로 추정하는 일은 수사기관으로서도 불편한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었더라도 거동이 불편한 70대 부모를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해치는 자식이 있을까? 근데 하필 그날따라 이상한 일들이 많았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날따라 어머니로부터 출근을 재촉하는 전화는 오지 않았고, 안방문은 굳게 닫혀있지만 왕 씨는 열어보지 않았어요. 아침 인사도 없이 2시간 동안 가게 안에서 TV를 본 점도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그날따라 전당포 골목길에는 가로등이 꺼져 있었고, 그날따라 늘 다니던 길이 아닌 다른 먼 길로 갔다는 왕씨. 이 모든 게 다 기막힌 우연의 연속으로 볼 수가 있냐? 여기서 더 한 가지.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반쯤 전당포의 셔터는 닫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박 씨의 기억대로라면 노부부는 왜 보이지 않았던 걸까? 아들은 왜 반쯤 셔터를 내리고 가게 앞에 앉아 있던 걸까? 최면을 통한 박 씨의 기억이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둘 중 한 명은 의도된 거짓말 아니면 기억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아들 얘기를 들어볼게요.
그러니까요, 이게 다 모함이에요, 모함. 왜냐면요, 쟤랑 나랑 헤어질 때 좋게 안 헤어졌어요. 그거 다 지은 얘기예요, 지은 얘기. 그럼 식사하시고 바로 PC방은 가신 거예요? 예, 바로 나와서 PC방. 딴 데 뭐 가지도 않고 갈 데도 없고. 나에겐 리니지뿐임. 그 셔터 닫은 시간은 보통 몇 시인가요? 거의 아마 한 7시, 8시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말씀이 이게 미안한데요. 내가 지금 기억이 다 안 나요.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신다 하면 저희가 기억을 좀 찾아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래요? 어떻게 찾아요, 기억을? 최면을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아, 그래요? 그럼 언제 날 잡아서 그럼 해봐요. 이게 여기서 거부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최면으로 한번 기억 불러보자. 그럼 불안하잖아, 범인이면은. 내가 최면 도중에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알아?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잖아, 지금. 불안하다고. 근데 하재잖아. 이러면은 사실 범인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거야, 또 마냥. 며칠 뒤. 괜찮으세요? 예. 선생님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어요. 먼저 호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다시 한번 5kg 정도 되는 물건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한번 느껴보세요. 하나, 둘, 셋. 무게의 물건이 점점 무거워지고 더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손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요. 무게가 이제는 10kg가 됐어요. 무게가 더 무거워지고 팔이 점점 아파져요. 무게를 제가 더 올릴 거예요. 그 무게를 더 느껴보세요. 무게감이 안 느껴지는데요? 제 말에 집중해 주세요. 최근에 좋았던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볼 거예요. 기쁘고 행복했던 기억이에요.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하나, 둘, 셋. 왕씨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그냥 뭐 안 하고 있는데요? 네? 2005년도 8월 전당포 건물이에요. 하나, 둘, 셋. 입구 보여요. 입구에 샷이 있고 문 있고 그 다음에 벽돌. 예. 내부를 한번 보시겠어요? 오른쪽에 화장실, 옆에 싱크대. 이제는 저희가 중요한 기억을 찾으러 갈 거예요. 사건이 있었던 몇 시간 전이에요. 엄마하고 아빠하고 밥 같이 먹고요. 제가 먼저 나갔어요. 손님 없으니까 내가 나간다 그랬어요. 자,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뭘 했을까요? 순차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요? 네. 그 이후요? 네. 저 밥 먹고 바로 리니지 하러 갔는데요? 혹시 거기 가는 사이에 누구를 만난 사람 없나요? 예, 생각 안 나는데? 가니까 집에 문 열려 있더라고요? 아버지 쓰러지신 거 보이고, 어머니 쓰러지신 거 보이고. 그때 기억에 대해 또 떠오르는 대로 얘기해 주세요. 뭐 어떤 거요? 또 다른 거요. 기억은 없는데? 선생님,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집중해가지고 선생님이 최면 상태로 들어간 게 아닌 것 같으세요. 예, 그러니까 최면 안 된 것 같아요. 집중 안 되고요. 저 다 깼어요, 지금. 저기 피디님, 일단은 이거 더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저기요, 그때 일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좀 힘들으세요? 그게 아니고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하여튼 뭐 모르겠어. 하여튼 간에 나 죄도 없는데 죄. 자, 최면이 왜 안 됐던 거냐 한번 물어봅니다. 그냥 하자. 최면 상태에 막상 들어가니까요. 몸이 경직되고 심하게 저항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작용했고요. 2005년 사건 당시부터는 최면 상태가 아니라 의식적인 상태에서 본인의 사고를 가지고 말한 걸로 보여집니다. 와, 씨발 이 새끼 최면 들어간 척 하면서 그냥 거짓말했던 거야? 최면 빠진 연기한 거야 그러면? 야, 이 새끼 왜 그러지? 근데 애초에 자기가 최면을 하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최면에 대한 경험이 있다거나 좀 뭐 여기에 대해 알아야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고 그래요 최면합시다 할 거 아니야. 잘 모르는 사람은 불안할 거 아니야. 범인이라면은 최면에 조종돼서 말할까 봐 겁나잖아. 근데 어떻게 당당하게 하자는 말을 할 수 있냐고요. 이게 좀 의아하네. 거부감이 없었어 일단. 잠재의식 속 묻혀있는 기억을 끌어낸 게 아니라 의식적인 상태에서 얘기한 거다. 앞에서 최면에 집중했던 박씨의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그때 감정이나 감각이 다 전달됐어요. 봐봐. 매스거려. 남자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 어머니 시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 저쪽에 있어요.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감정을 설명해요. 근데 이 새끼 가보니까 문 열려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이 두 사람은 이미 그 전날에 사망했어요. 그럼 셔터를 누가 열어놨을까? 분명한 사실은 새벽 2시까지는 여기 다 문이 잠겨 있었다는 거죠. 그날 밤 PC방 사장 말고 닫혀있던 전당포 셔터를 봤다는 사람이 또 있대요. 언니가 전화했었잖아, 언니한테. 그래, 했었어. 이게 뭔 얘기야? 8시경 한 손님이 맡긴 담보를 찾으려고 전당포를 갔는데 전당포가 전화를 안 받고 셔터가 내려져 있었다고. 그게 저녁 8시예요, 언니. 그게. 물건을 맡겨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찾기로 한 거예요, 나 아는 언니가. 그래서 이 언니가 8시경에도 갔다 그랬어, 물건 찾으러. 근데 셔터가 내려져 있다고 그랬어, 언니가. 거기서 있던 사람들이 셔터가 다 내려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뭐야, 셔터를 누가 자꾸 닫았다 열었다 해. 밤에는 내려가 있다가 아침에 나오니까 올라가 있었다고. 셔터는 누가 다른 사람이 닫을 수가 있어요? 셔터는 아무나 닫아도 돼요. 그냥 밑으로 내리는 거요? 그 왕씨인가? 그러니까 내리니까 열쇠만 잠궈놓죠. 그러면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이 갖고 있지 누가 갖고 있어요? 나 열쇠 없어요. 나는 가게 그 열쇠는 없어요. 내가 갔더니 분명히 문이 열려 있었거든. 그럼 그 열쇠를 누가 닫다고 들어와요? 에? 자, 수사 관계자. 그런 의혹은 이게 사건에서 수십 가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직접 증거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부분 다 빼놓고 그러고서도 판단을 해봐도 결국에는 그 한 사람한테 귀결이 되니까 우리가 답답한 거죠. 야, 씨. 입증할 증거가 한 개도 없는 거야. 다 정황이야, 다 정황. 그리고 취재 도중 한 가지 새로운 사실 들었습니다. 인근 지역 상인. 뭐가 있나 하면 경보기를 전당포에 설치했어요. 우리 집에서 사서 거기다가 달았다고요. 그 몸체가 없어졌어요. 수신기가. 살인사건이 났다고 듣자마자 자신이 전당포에 판매했다고 하는 사람. 그래서 나는 그게 있었으니까 그것부터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흉기부터 찾아야 된대. 나는 그 경보기가 중요하다 그랬지. 근데 현장에서 경보기 안 나왔고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나왔네요. 그렇게 지나가지고 한 달인가 그게 쓰레기통으로 나왔더라고요. 전원은 꺼져 있었고. 쓰레기통이요? 그래서 우연히 겉으로 보이길래 주워다가 이게 과연 작동이 잘 됐었나 안 됐었나 해가지고 주파수만 맞춰가지고 했더니 작동이 잘 되더라고. 그 기계는 어떻게 하셨나요? 작동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경찰들도 필요 없다 그러니까 버렸죠. 경찰들은 왜 필요가 없다 그래? 존나 이해 안 가네.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관련된 거? 저기요 선생님, 그거 왜 버리셨어요? 경보기? 에? 기억 없는데? 경보기란 얘기는 내 처음 듣네. 자, 왕씨, 그게 경보기가 꺼져 있었다고 하던데요, 사건 일어날 때? 그게요? 예. 그건 난 모르지. 내가 그때 그게 달려져 있었나? 그날은 없던 것 같은데? 따르릉 따르릉 울리는 거 없는데? 그게 왜 있다 그러지?
그때는 그게 설치가 안 됐을 때예요? 예, 없었어요, 그거. 전에는 없었어요. 아버지 있을 때는 없었어요. 진짜 맞아요. 아버지 있을 때는 없었다고. 그러면 사건 있고 나서 달았다는 건데. 그럼 결국 그걸 네가 달아야지 누가 달아. 두 분 들으시라고 걸어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나네. 몰라요. 아, 몰라요. 머리 아파요. 저 공성전화하러 가야 돼요. 저 혈맹에서 전화 와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그 쓰레기 그거 어디서 발견했대요? 자, 그래서 이때 취재진이 함정을 팝니다. 무슨 조합 주차장에서 발견됐다고 거짓말을 해봐요. 자, 그러니까 그게 왜 거기로 갔대요? 이거는 나올 수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지금 지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얘기를 해서 그래, 취재진이.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다 통제하지 못했나? 라고 지금 불안해하는 반응인 것 같아요. 왜 거기서 나와? 무슨 쓰레기통에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거기다 버렸는데? 아이, 참 내가 어이가 없네? 아니, 경보기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뭐 씨발 어디서 발견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냐 싶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아니 왜 뭐 뭐든지 좀만 나오면, 아니 왜 나한테 일어난지 모르겠어. 내가 만약에 범인이라면요, 나 이렇게 안 해요.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잔인하게 안 죽여. 그냥 편안하게 약 먹여서 수면제 먹여서 그냥 조용히 가시고. 야, 이 새끼 굳이 필요 없는 말 한다. 당황했다. 알았다니까, 나 간다니까. 기다려. PC방 가서 보자. 야, 나 계정비 좀. 그 유료 계정이야? 오케이. 자리 피한다. 아주 그냥 그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요. 아까 전에 좀 전에는 처음에 볼 때는 어떻게 또 오셨어요? 막 이지랄 해놓고. 수고하셨습니다. 갈게요. 자, 여기에 유튜버가 나오셨는데, 상당히 그건 경보기에 대한 건 중요하고 심각한 기억의 오류일 수밖에 없고요. 기억의 오류인지 허위 진술인지 여기서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죠. 경보기 해제에 대한 조력이 있었거나 정보가 있었거나요. 그러면은 이 새끼가 너무 범인 같아. 청부 사례일 수도 있겠네요. 누구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라. 그리고 경보기는 쓰레기통에 꼭 버려라. 근데 경보기가 쓰레기통에 없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뭐야 씨발, 실수가 있던 거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지. 아들 왕씨가 가장 유력했고 의심이 많고 범행한다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한데, 그렇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에게서는 무엇이 발견됐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증거를 다 감쪽같이 감추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 부분부터 먼저 해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 한 곳으로 몰아갔던 그 범행에 대한 용의점, 이 부분은 조금 남겨두고 나머지 가능성부터 보는 거. 범인은 분명히 인근에 동기를 가진 사람들 안에 분명히 있다. 약간 표창 씨 같은 경우는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지금 아들 의심스러운데, 근데 어떻게 아들이 증거 하나 없는 의심만 받을 수 있냐. 오히려 시각을 바꿔서 다른 사람들도 더 확인을 최대한 해봐야 된다. 그거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예.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들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가능성이. 근데 너무 좀 의심되긴 해. 근데 의심이 된다고 다 범인이냐? 와, 사건이 되게 저는 구성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방송이 잘 돼 있네요. 처음부터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설명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아들이 의심받는다. 그래서 아들 인터뷰 따, 아들 인터뷰에 반박되는 주변 사람들 얘기 따, 그리고 마지막에 함정을 한번 파보잖아요. 그 아래서도 지금 취재하면서 아들이 수상하다, 아들을 좀 수상하게 방송을 냈네. 그 아래 중립적이지가 않아요. 그거는 뭐 인정해야 되지 않나.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편집된 걸 보는 거지만, 이 사람들은 이 1시간 분량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해 왔겠어. 찍으면서. 그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더 확신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보다 좀 더 편향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유리한 내용만 계속 보이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알은 지금 아들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아들을 의심하세요라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중립성을 좀 그나마 지키려는 게 프로파일러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창원 아저씨가 마지막에 중립적인 의견을 냈잖아. 그걸로 끝나잖아 지금. 그렇게 구성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 뭐 노력을 많이 했네요. 그 알도 취재하면서 항상 그걸 경계할 걸. 우리가 확증 편향에 빠진 건 아닐까.
그걸 경계를 많이 할 겁니다. 안 그런 적도 몇 번 있어갖고 문제지만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취재를 해서 방송하면은 뭐 요 정도 나오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 편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2121회 나는 부모님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양구 전당포 노부부 살인 사건 한번 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편인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하시면은 그알 홈페이지에서 이거 검색해서 보시면 돼요. 다시 보기 다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보면 또 새롭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 또 좋게 나왔던 편 골라서 오도록 할게요.